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자, 어제 모처럼 이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시원하게 올랐죠. S&P 500 지수는 2.76%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3.11%나 급등을 하면서 S&P 500 내에 있는 11개 업종의 주가가 모두 올랐는데요. 자, 최근에 실적 발표 시즌인데 발표하는 기업들마다 이 시장의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고하면서 증시 반등에 훈풍을 불러넣고 있습니다. 사실 2분기가 너무 안 좋긴 했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낮게 발표가 됐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생각보다는 양호한 거죠. 자, 분명히 좋진 않지만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빠진 주가는 좀 과도하게 빠졌다는 인식이 살아나면서 증시가 크게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S&P 500 기업의 약 9%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 중에서 3분의 2가량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골드만삭스 등 금융주들이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제약업체죠. 존슨앤존슨과 원유 서비스 업체인 헬리버튼 그리고 장난감 업체인 하스브로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IBM 역시 이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자, 넷플릭스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정규장에서도 5.61% 급등을 했고 시간외 거래에서도 6% 넘게 폭등 중에 있는데요. 역시 시장의 예상치보다 양호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 하락이 과도했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폭등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2분기 200만 명의 이 구독자 감소를 예상했었는데 97만 명 감소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예상보다는 크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2분기 주당 순이익도 시장의 예상치인 2.98달러보다는 높은 3.2달러로 발표가 되면서 지금의 넷플릭스 주가는 과도하게 빠졌다는 걸 한 번 더 증명을 해보이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주식이 정말 심리적인 부분이 정말 많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예상치인 이 컨센서스를 중심으로 주가의 방향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리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시장의 예상치를 기준으로 그보다 좋게 나오면 주가는 반등을 하기도 하고 또 아무리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컨센서스에 부합하지 못하다면 주가는 또 빠지기도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성장성에 따른 실적 향상인 것 같고요. 성장하지 못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은 또 냉정하게 내치는 이 살벌한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이 꼭 기업의 성장성과 실적을 잘 살펴보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만으로도 이 주식 시장에는 호재로 또 작용을 하는 것 같죠. 경기 침체 우려와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이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108.4까지 올랐었는데요.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원달러 환율도 1325원까지 찍고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죠. 자, 오늘은 소폭 상승을 했네요. 자, 역시 달러가 안정화가 돼야지만 이 주식시장은 활기를 되찾는 것 같고요. 달러와 주식은 항상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이 환율과 달러 인덱스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300원이 넘는 높은 환율이기 때문에 이 국내에 유입되는 외인들의 투자금은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국내 증시는 이 환율의 등락을 잘 살펴보면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보시면 한 달 전에 14를 기록하면서 시장은 정말 극강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죠. 투심도 그만큼 얼어붙어 있었는데 자, 일주일 전에 23까지 올라왔고 지금은 36까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하락에 대한 이 공포감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이 공포와 탐욕의 사이에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데요. 내릴 때는 또 끝없이 추락할 것만 같아도 어느새 또 반등을 시도하기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라는 이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는 것 같고요. 자, 한 달 전 주가가 정말 찐 바닥이었을 때도 팔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신 분들이 진정한 투자의 고수인 것 같죠. 하지만 과거의 차트를 보니까 그때가 찐 바닥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듯이 앞으로의 주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장기 투자 시에는 주가가 떨어질 때나 오를 때나
그저 꾸준한 분할 매수가 정답인 것 같고요. 시장은 이런 조정을 거치면서도 꾸준히 상승을 해가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급등락에 너무 신경 쓰면서 투자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투자 심리는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과 같은 이슈, 그리고 중국 봉쇄 조치들은 더 이상 악재로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2차전지 관련해서 이 중국의 시애틀과 일본의 파나소닉이 북미 지역에 대규모 이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글로벌 전기차용 2차전지 이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파나소닉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캔자스시티 지역에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약 40억 달러, 하나로 5조 2,600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테슬라양 이 원통형 중대형 배터리인 4680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죠. 자, 연간 50기가와트시 수준의 이 공장이 될 것 같고요. 파나소닉은 테슬라와 인연이 깊습니다. 테슬라 초기 시절부터 이 파나소닉의 배터리를 사용해 왔었는데요. 4680 배터리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북미 지역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어서 서로 경쟁이 될 것 같고요. 북미 시장에서만큼은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이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현재 건설 중인 공장 규모도 적지가 않은데요. 자, 파나소닉의 미국 시장 신규 진입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파나소닉과 함께 중국의 CATL도 이 북미 지역 진출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CATL이 테슬라와 포드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제조시설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고 이 멕시코 내 2개 지역을 상대로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CATL이 미국에 직접 공장을 건설하는 건 현재로선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 등 신북미 무역 협정에 따라서 2025년부터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이 고율 관세를 면제하고 무관세 자동차의 역내 부품 사용 비율도 62.5%에서 75%로 상향이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 시장 공략에 이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를 활용하는 것도 북미 지역 진출을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차피 북미 지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USMCA라는 이 신북미 무역 협정으로 인해서 현지에서 직접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지를 선정하고 착공에 들어가야지만 2025년부터는 생산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전기차 관련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서둘러 진출하려는 가장 큰 이유인 거죠. 자, 국내 배터리 3사 역시 이 미국 진출을 가장 먼저 선언하고 정말 발빠르게 캐펙스 확장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현재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의 CATL마저 이 북미 지역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피 튀기는 3파전이 펼쳐질 것 같고요. 자, 이번에 CATL은 5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연간 최대 80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CATL은 이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유럽과 북미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는 북미 시장 진출이 중국을 넘어선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정말 중요한 투자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 점유율 2위를 달리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난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퀸크리크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서 연산 11기가와트시 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을 짓기로 한 계획을 잠정 보류한 게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자, 표면적으로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현상이 확대가 되면서 잠정 보류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 파나소닉과 CATL이 더 큰 규모로 진출을 선언하면서 좀 다소 밀리지 않았나 하는 우려감도 듭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3월에 발표한 이 투자 계획은 LG엔솔의 주력이 아닌 이 원통형 배터리의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이었다는 점인데요. 자, 아무래도 테슬라양 4680 배터리를 염두에 둔 그런 투자 계획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LG엔솔은
NCM과 NCA 등의 파우치형과 각형 배터리를 이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고, 이번에 보류된 투자건 외에도 많은 투자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너무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국내 배터리 3사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미국 시장에 일본과 중국 기업이 진출을 하면서 이 경쟁 관계가 심화되었다는 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2차전지 시장의 성장성이 크다는 이 반증이기도 하니까요. 앞으로도 이 전기차를 비롯한 2차전지에 대한 공부와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죠. 테슬라의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전기차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 주들도 단기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장은 다양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비관적인 모습인데요. 지난 2분기 상하이 봉쇄 조치로 인해서 한 달 동안 테슬라 중국 공장이 멈췄었죠. 자, 그로 인해서 이달 초에 발표가 됐던 2분기 인도량에서 직전 분기의 31만 48대보다 크게 떨어진 25만 4,695대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이 컨센서스를 하회했었습니다. 자,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독일과 텍사스의 신규 공정에서는 현재 램프업을 위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점이 또 2분기 실적을 낙관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시장은 테슬라의 2분기 주당 순이익, 즉 EPS 전망치를 1.86달러로 낮췄는데요. 좀 많이 낮춘 거죠. 테슬라의 지난 1분기 EPS가 3.22달러였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잉여 현금 흐름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1분기에 기록했던 22억 달러에서 시장은 5억 달러까지도 낮춰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도 줄줄이 하향이 되고 있고요. 한때 1000달러를 넘었던 이 테슬라의 평균 목표 주가도 883.3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2분기 어닝 미스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도하게 낮춰 잡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의외의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주가는 또 폭등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3분기에는 이 텍사스와 독일의 신규 공장과 상하이 공장의 회복에 따라서 사상 최대치의 생산량을 예상하고 있고, 자, 그에 따른 실적 향상도 기대가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역시 바닥을 찍고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의 대장주로서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2차전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테슬라인데요. 깜짝 실적 발표와 함께 자, 그동안 조정받았던 2차전지주들도 상승폭을 키워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와 관련된 이 중국 기업들의 반등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죠. 자, 국내 2차전지주들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확실한 반등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2차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기대한다면 이 주가가 이렇게 빠진 지금이 정말 저가 매수의 기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타이거 2차전지 테마와 같은 ETF와 에코프로비엠, LNF 등과 같은 양극재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미국 시장은 베어마켓에서의 단기 상승 랠리인지 아니면 확실히 바닥을 찍은 건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바닥을 찍고 올라서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미국 지수 추종 ETF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타이거 미국 S&P 500, 그리고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과 같은 ETF들은 그저 꾸준히 분할 매수로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